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1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3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김요월 개요 1이 되겠고요. 일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개수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을 먼저 보고 다음으로 원령을 살펴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순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수라고 해서 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이지만 개수와 상반되는 임수는 양수, 이거는 임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수지만 임수와 개수는 다르다. 왜냐? 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수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수는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성향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놓고 봤을 때 대해수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가 아니라 우로수에 비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래 음리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꼭 임수를 대해수로 보고 개수를 우로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작은 그릇에 있는 물과 큰 그릇에 있는 물은 그냥 그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큰 것이 양, 작은 것이 음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큰 것을 양수로 보고 작은 것을 음수로 당연히 보겠지만 양수인 임수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음수를 특징적인 것을 설명할 때 임수는 대수로 비유를 하는 거고 큰 물, 그 다음에 음수는 작은 물, 즉 우로수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 음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적절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비유를 대수와 우로수로 드리는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저께 공부했던 대수 같은 경우는 큰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한번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되면 큰 파괴력을 진지죠. 제가 아까 금방 딥 임팩트라고, 좀 오래된 영화의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를 살짝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 봤는데도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주에서 이제 그 있잖아요, 혹성이라든가 행성 같은 것이 이제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웬만한 작은 것들은 그냥 유성이 돼서 날아가서 없어지지만 큰 유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구하고 부딪히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다로 떨어지게 되면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물의 양이 크게 파괴력을 드러내면서 모든 것을 휩쓸고 가죠. 예전에 동일본에서 그 쓰나미 났을 때 후쿠시마도 그러한 현상으로서 많은 피해를 봤죠.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파괴력, 즉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충분지성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충분지성.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간 임수가 왕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라 그랬습니까? 토로서 제방해야지만 임수에 충분한 성질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하고는 달라서 물이 어떻게 돼요? 우로수 내지는 이제 정화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이 작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력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한 성질은 개수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무토라든가 내지는 기토 같은 것으로서 용신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가 무토기들 전혀 100% 안 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주 곡세가 예를 들어서 개수가 해월 자월이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무토를 쓰는 경우가 가끔이고요. 기토도 간혹가다 쓰는 경우는 있는데, 이 개수가 무토 기토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수의 특징은,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냐면 충분한다, 충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의 그 뜻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런 것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금방 먹어도 아무 탈이 나지 않는 그냥 맑고 깨끗한 시원한 그런 물과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어서 개수는 중요한 건 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개수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토, 무토를 쓰게 되면 맑아야 될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매몰되는 것이고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매몰되는 것이고, 기토가 있게 되면 기토는 물을 어떻게 됩니까? 흐리게 만들죠. 흐리게. 그래서 탁수를 만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를 쓰지 않는 것이 그래서 원칙이다. 왜? 개수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가 있어서 물이 탁해질 것 같으면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제해 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목은 간목이라야지 토를 제할 수 있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토를 제하는 공력이 매우 떨어지겠죠. 지지로 놓고 보게 되면 임목이 필요한 것이고, 지지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을목과 같기 때문에 토를 제하는 공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수의 특징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함에 있다. 이것만 하나만 알고 넘어가셔도 오늘은 큰 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묘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월지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계절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 왕쇠의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냐 더우냐 서늘하냐 따뜻하냐의 개념을 한열이라고 하고, 한난조습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는 따뜻한 걸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걸 뜻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축축하게 음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 자체에는 왕세, 왕하냐 약하냐의 개념, 그 다음에 한열, 한난조습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당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거여서, 묘월이 되면 중춘이라고 표현하고, 중춘인 묘는 뭐예요? 봄이라고 하죠. 봄.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벚꽃이 대체적으로 4월에 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벚꽃이 좀 일찍 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오늘 이렇게 가끔 제 산책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가게 되면 진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벚꽃이 굉장히 일찍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고, 개나리도 지금 활짝 거의 만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되죠. 봄이죠. 그래서 춘삼월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오행상 목이 가장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이 예를 들어서 12개월, 12개월 중에서 목이 가장 왕성한 때가 바로 묘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도 목이 강하죠. 그래서 인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축월, 겨울에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오기 때문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조후에 약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월은 아직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묘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한기가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뜻하게 할 조후는 필요하지 않다. 그 대신에 이제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에 따라서 목이 왕하기 때문에 요것만 잘 조화를 이뤄준다라고 하면 괜찮은 사주, 중화된 사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 목은 묘월에 가장 왕한 목왕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수라고 하는 것,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묘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면 사지에 해당이 되죠. 사지, 죽을 사자, 땅지자.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 좀 표현은 좀 그렇지. 하지만 이제 사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죠. 약하다. 매우 쇠갈하다 내지는 쇠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 자체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묘월이 태어났을 때 일간 수는 약한데 목이 왕하잖아요.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생목하게 되는데,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수가 바짝 쪼그라들죠. 왜냐하면 목이 왕할수록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다수축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수생목하게 되는데, 목이 세력이 충분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세력이 없다라고 하면 물이 금방 마르거나 없어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인성으로서 수를 도와주어야 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인
개수 입장에서 금에 해당이 되죠. 금이 있게 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해서 일간을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것은 또 금극 목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은 두 가지 수를 생하는 역할,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인성을 얻는 것은 굉장히 좋죠. 이거를 갖다가 오행으로 금생수, 금국목 할 수 있겠지만은 인성은 무엇을 극하냐면 인성은 뭐예요? 인성이 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식상을 극하게 되죠. 식상을. 그 다음에 인성은 나와 같은 비겁을 또 생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고 봤을 때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성은 식신 내지는 상관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인성은 나와 같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건 이제 오행으로 놓고 본 것이고, 이거는 육친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육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본 것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 정리를 하게 되면은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 식신은 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기 때문에 수원, 그죠? 수원, 물에 근원이 없다라고 하면 개수 자체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인성이라고 하는 금 내지는 비견겁제라고 하는 수가 있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개수일간이 식신을 본 거죠. 음수인 개수가 음목을 받고요. 수생목 하다 보니까 식신 대신 상관이 될 것이고, 음대, 개수도 묘목도 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다. 그래서 식신에다가 격자 붙이면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격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더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목이 일간을 기운을 너무 많이 뺀다라고 해서 설기퇴과 내지는 설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기퇴과 설기과다하다는 것은 식신상관이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옛날 때가 비유를 들었죠. 흥부라고. 흥부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이 9이나 됩니다. 자, 일간 입장에서 놓고 보셨을 때 식신상관은 자식이죠. 자식이 너무 많은데 일간 약하면 부모님 허리가 휘어지게 되죠. 그래서 흥부와 이렇게 설기태가 설기과다하게 되면 마치 흥부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흥부가 이렇게 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형인 놀부가 좀 도와주면 되겠죠. 부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놀부인 형은 뭐예요? 나한테 비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간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해서 일간 약한 경우에는 부모, 즉 인성이 있거나 형 아닌 비겁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게 되면 괜찮은데, 이 놀부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가 안 좋아서 이렇게 흥부를 이렇게 도와주진 않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이거는 얘기니까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 원래 일간 약할 때는 인성 내지는 비견겁체가 있어야지만 개수가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개수가 유금도 음이니까 얘는 뭐에 해당이 되죠? 편인에 해당이 돼요. 편인. 그래서 편인이 나쁘고 정인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됐던 정인이 됐던 일간을 생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 유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유금은 개수가 뿌리를 둘 수가 없어요. 즉 통근할 수 없는 것이고,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에 지장간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약할 때는 통근할 수 있는 신금을 얻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만은, 개수 밑에 일지에는 신금이 절대 올 수 없죠. 자, 유금이 온 건 금이 수를 생해 주게 되니까 개수가 수의 근원을 마련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묘목하고 월지에 있는 묘목하고 묘유상충이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격도 식신격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요. 유금, 인성도 깨지게 됩니다. 목만 일방적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유금도 같이 깨지죠. 왜냐하면 원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극목한다 그랬잖아요. 금극목.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한다라고 보는데, 원령 자체가 묘월이면 목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는 금은 절지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은 좀 약하죠. 그래서 목이 너무 왕한 경우에는 금이 결해진다, 금이 무너진다. 그래서 목왕금결이라고 했죠. 그래서 묘유상충하게 되면 일반론적으로 목이 깨지고 금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지만은, 예를 들면 묘월 같은 경우에 묘유상충이 되게 되면 둘 다 상한다. 만약에 원령 자체가 묘월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유금은 거의 깨지지 않는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금 왕절인 6월인 것이고요. 금왕절의 목은 굉장히 약하죠. 이거는 갖다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원령이 묘월인 상태에서 유금으로 충하게 되면 이거는 유금도 깨지고 묘목도 같이 깨진다.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지 사주 볼 때 혼동되지 않아요. 무조건 금극목 한다고 해서 목만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됐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금이 굉장히 일간한테 필요한데 묘유충합으로 해서 얘가 깨진 것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경자가 있습니다. 수에 뿌리를 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자, 선생님 이거 묘유충이 하는데 자묘가 있으면 자묘형이 묘유충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 이건 좀 약간 고급진 이론이죠. 형으로서 충을 구제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좀 이론인데, 이거는 묘유충이 되고 자묘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당연히 자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했던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생조를 받는 요 구조는 나쁘지 않지만, 원령과 일지가 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 개수를 극할 것 같지만은, 경금이 있게 되면 이 기토는 일간을 극하지 않고 경금을 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살인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약간 어떤 살인상생이 더 좋으냐 나쁘냐 약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일단 칠살이 투출되어 있는데 인성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근데 오늘 명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묘유상충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 이렇게 일지궁과 원령이 이렇게 충하게 되면 원령은 부모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일지는 내 가정궁이라든가 나에 가까운 환경적인 것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태어났을 때 묘유충이 하게 되면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환경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주에서 나를 도와주는 글자들이 있다고 하면 일단 조상의 음덕, 조상으로부터 내가 생조를 받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생시가 중요한데, 이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묘유충이 구제가 될 수가 있겠고,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묘유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생시를 보게 되면 충을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 개축시, 그 다음에 병진시, 그 다음에 정사시, 이렇게 되면은 충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들로 보입니다. 뭐 다른 것이 더 있을까요? 사유축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유축에다가 진유화금하게 되니까 요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왜 이렇게 충이 봉합이 되냐면, 유금하고 그 다음에 축토하고 준삼합이 되죠. 준삼합으로서 이거는 유축회금하기 때문에 합하기 때문에 충이 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충했는데 합을 만나서 충이 구제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축이 합해서 금이 살아나게 되고, 금이 살아나게 되면은 일간도 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경금도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게 됩니다. 오히려 약했던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묘월에 춥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금수가 왕량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화가 있어 주어서 조후 따뜻하게 함이 필요하다. 지금 같은 봄날에 어떻게 보면 되냐면, 비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주구장창 이렇게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꽃도
비 맞으면 시들시들 떨어지게 되고 햇빛이 쨍쨍쨍쨍 내리쬐야 꽃이 활짝 피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비가 오게 되면 춥죠. 이게 지금도 밖에 밤에 비 잠깐씩 오고 바람 불면 마치 초겨울처럼 아니면 늦가을처럼 썰렁썰렁하죠. 이때는 따뜻한 화가 있어서 조우의 줌이 필요하다. 충은 구제가 됐지만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것은 약간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됐을 때는 유금하고 진토하고 합을 하게 된다. 이거는 진유 합금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지지 뭐예요? 지지 육합이라고 하죠. 뭐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 그 다음에 진유합금, 그 다음에 사신합수, 오미합하지 이렇게 합을 함으로 인해서 똑같이 그것도 충중봉합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개축시에 비해서 병진시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습하지 않고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사주국세가 더 좋아지죠. 개축시는 한습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병진은 그렇게 물론 이제 사주세요. 한습하더라도 태양이 있는 것과 태양이 없고 개수가 있으면 요 개축시는 비가 오는 것이고요. 병진시는 비가 온 연후에 햇볕이 드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생시. 요거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목화운으로 갔을 때 좀 나아질 거예요. 근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중후반부터 금수운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이제 화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원래는 사유축인데 한자가 빠지면 준삼합이라고 하고요. 아까는 유축 이렇게 두 자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축이 빠지면서 이렇게 사유가 회금하게 되니까 묘유충을 구제할 수 있다. 이것도 충중봉합으로 된다. 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유 회금하면서 금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경금도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개수는 또 금의 생주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극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토가 있으니까 화생토, 토생금에서 인성이 파괴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한습해지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뭐예요? 조우의 개념도 같이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시가 나쁘진 않죠. 근데 이후에 나머지 생시들은 뭐냐면 충중봉합, 묘유충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 임술이라고 있어요. 임술시 요 생시죠. 그러면 유술이 이거는 준방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방합, 이것도 충중봉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는데,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은 중요한 것은 이거는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유술 방합이 되려면 월령 자체가 신월, 유월, 술월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묘월에 유술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준방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끔 헷갈리는 것들이 바로 이 방합인 거예요. 방합은 뭐예요?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신유술 방합은 신유술월, 사오미 방합은 사오미월, 그 다음에 임묘진 방합은 임묘진월, 그 다음에 해자축 방합은 해자축월에만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삼합은 아무 때나 성립할 수 있다. 삼합은 아무 때나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방합으로서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개수가 금을 얻었기 때문에 생시에서도 다시 경신금을 얻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고, 뭐냐면 화가 없어서 사주 자체가 많이 한습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자,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묘유충에 뭐 다시 을묘가 있다고 해서 충이 다시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에 화가 없어서 약간 사주가 좀 편고해지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연주에 경금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묘유축이 된다 하더라도 괜찮은 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예시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분석해 볼 사주 명식은 무신년, 을묘월, 개미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보는 명식은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날 발생하는 사주가 되겠죠. 경자년, 기묘월, 개유 1이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보는 방식, 일간과 월령을 먼저 살펴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 이걸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개수라고 하는 것, 먼저 개수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고요.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과 개수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은 뭐예요? 청징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맑을 청자, 맑을 징자,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와 같기 때문에 큰 강이라든가 바다 같은 경우는 약간 기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물이라고 하는 자체, 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맑아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인데 크게 놓고 봤을 때 임수, 개수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한 것을 중요시 여긴다. 임수는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해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기토를 취용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물론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무토나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무토, 기토가 있어서 잠난하게 되면 물을 탁하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어떻게 되냐? 개수가 맑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수가 태어난 월령 묘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 12달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한 모광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수 자체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도 마찬가지지만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하면서 일간은 약하면서 어떻게 돼요? 식상은 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식신 내지는 상관양은 식상이 일간의 기운을 설기한다. 그래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빼기 때문에 일간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리죠. 특히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든가 큰 강과 같기 때문에 조금 약해도 그나마 좀 버틸 여력이라도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하죠. 우로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비 같은 거죠. 이슬비 같은 거. 그래서 금방이라도 개수는 조금만 햇빛이 나거나 토가 있게 되면 금방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야지만 금으로서 금생수해서 금은 수를 생하죠. 그래서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물수자에다가 근원 원자를 쓰죠. 그래서 물의 근원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개수는 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이 왕한 경우에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금생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목을 제해주죠. 목하기 때문에 이 개수의 기운을 빨아가는 것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걸 보게 되면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 되면서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에는 미토가 있어요.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가 있어서 개미일주가 되는데 미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벌써 7살 내지는 편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미토는 마른 흙이기 때문에 개수가 미토 위에 이렇게 있는 건 뭐예요? 마른 모래 위에 물이 있는 거하고 같죠. 언제 개수가 말라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개미 일주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까칠까칠하죠. 반면에 개유 일주는 앉은 자리가 유금, 금이 나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되게 어떠냐면은 측은지심도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남을 이렇게 포용해주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좀 안정된 그런 좋은 마음씨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개미일주들은 약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현기증 나고 언제 내가 마른 모래 위에서 금방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는 거니까 개유일주와 개미일주는 어떻게 돼요? 성향적으로 약간 차이가
겠죠. 즉 그렇다고 해서 개미일주가 나쁘고 개요일주가 좋다 이건 아니고요. 사주 개요일주도 개미일주도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쁠 수는 있지만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미토가 있으면 개수는 금방 말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미토는 묘를 보게 되면 묘미 합하게 되고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미토도 어떻게 됩니까? 목으로 화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토나 기토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토가 왕하게 되면 개수는 금방 말라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도 왕하고 토도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죠. 그래서 극설교집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있냐? 연지에 있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개수가 신금의 뿌리를 두고, 즉 통근도 하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경금 가지고 개수도 이렇게 생겨질 수가 있죠. 절대적인 존신, 용신은 신금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금이 비록 있다 손 치더라도 생시가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좀 사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금 하나만 빼고 나면 개수가 의지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생시로는 경신시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이 사주가 경신시 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경신시가 여기도 왔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금이 온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묘목 하나만 빼고 기타 이렇게 빼고 나면 경자, 유금, 경신 다 금이죠. 그러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경신금이 다시 시로 온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목토가 왕하기 때문에 금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유시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개시가 와서 개수의 뿌리가 돼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이거는 잠깐 한 가지는 더 봐야겠네요. 그죠? 개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완전히 짜게 되죠. 그러면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요 신금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식신이 왕할 때는 금이 있는 것이 그만큼 비견겁재가 있는 것보다는 더 좋다. 왜냐하면 비견겁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식신상관이 왕할 때는 목을 오히려 일간도 뿌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목을 더 왕하게 해주는 단점도 있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해주면서 목도 절제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사주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 사주가 와선 안 될 사주가 뭐가 있을까요? 병진 같은 경우도 토가 많아지는 거니까 썩 좋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정사무오 기미 같은 경우도 이거는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무오 기미시 같은 생지는 오면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진짜 무오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편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육친이라고 하는 육친론을 보게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른 법, 윤리, 도덕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 칠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론적인 그런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친론을 봤을 때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개수는 뭐라 그러냐면 그 특징이 우로수와 같고 약한 수에 해당이 되면서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토가 됐던 무토가 됐던 오히려 무토 같은 경우에는 수를 갖다가 더 파극시켜 버리고 매몰시켜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무토라든가 편관인 기토라든가 둘 다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토에 해당이 되죠. 근데 잘 보시면 묘미합도 하지만은 오화가 있다라고 하면 오미합 하게 되면 화가 왕해지면서 무토가 세력을 크게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반드시 토에 의해서 매몰되게 된다. 그 다음에 개수가 요 시간에 무토가 있으면 서로 무게가 합해서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서로 탐합하는 거예요. 탐합. 그렇게 되면 개수의 정신이 맑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운 자체는 뭐예요? 이렇게 임자 신에 이렇게 수운으로 가서 좋을 것 같지만, 자 갑인대운 같으면 어떨까요? 갑인대운
갑인대운 가게 되면 이 갑목이 뿌리를 두고 무토를 제해 줄 것 같은데, 무토를 제하는 것보다는 더 문제가 뭐냐면, 신금의 뿌리 개수일간이 뿌리를 두는 곳은 연지에 있는 신금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깨지게 되면 이 사주 자체가 문드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왕토에 의해서 개수가 매몰돼 버립니다. 근데 갑인대운 가게 되면 갑목의 토를 제해 주니까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신금하고 임목하고 인신상충하게 되면 개수가, 이 뿌리가 인신상충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면 개수가 어떻게 돼요? 매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이건 뭐 3대우니까 뭐 갑인대운 하면 12살, 13살까지가 갑인대운인데, 이때 어린 나이에 막 공황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 어린 나이에 낯가림도 엄청 심하고 공황장애라든가 막 자폐 증생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그런 사주이면서, 임자대운 갔을 때는 그나마 개수일간이 자수를 보게 되고,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또 신금하고 합을 해서 수가 살아나죠. 그래서 임자대운 자체가 나쁜 대운은 아니지만, 임자대운 중에 무인연이 오게 되면 이 또한 인신상충이 돼서 이 신금이 깨지게 되고, 원령 세운에서 무토가 다시 오게 되면 벌써 관살이 어떻게 됩니까? 이 관살로 인해서 대운에 있는 뭐예요? 임수, 일간도 왕토에서 다 문드러지죠. 그러니까 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고, 무토는 근데 정관인데, 물론 직장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때 어떠한 한 남자를 아주 사랑하게 되는데, 그 남자가 나이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집안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다가 어떠냐, 자살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 기도를 했는데,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운 자체가 막 뭐 무호대운 뭐 이런 중에 무인 이렇게 했으면, 이때는 자살 기도하면 진짜 죽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대운 자체가 임자 대운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는 중이고, 그 안에 세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 매우 힘들었던 것이고, 그러한 남자 문제로 인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을 또 겪었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냐? 그거는 무조건 무턱대고 천편일률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일간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겠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가 무토를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경우에 따라서 무토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일간이 약한 중에 딱 한 군데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토가 이렇게 잠난하게 되면 개수는 토로 인해서 탁수가 되거나 매몰되죠. 매몰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특수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오늘 이 명식하고 이 명식하고 잘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사주는 이 명식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경자, 개유, 물론 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은 경금과 자수가 깨지지 않았죠. 근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된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신금 하나에 딱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이 신금이 충을 맞거나 이런 경우, 갑인대운도 어떻게 돼? 인신상충돼서 안 좋았던 거고, 임자대운 좋은 호운이라 하더라도 무인연에 인신상충돼서 또 의지했던 신금이 깨지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론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